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에 있는 새로운 타입의 전원주택 하나 촬영하러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영상 제목에서처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다른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본 것도 보고 하셨겠지만 저는 아직 제 스타일대로 이 현장을 촬영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현장을 찾아왔고요. 본 거 또 봤더라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건축법을 사용해서 건축이 된 단독주택 현장이에요. 기존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건축 구조물이니까요. 오늘도 하나씩 지하 주차장부터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내부 영상 소개에 앞서서 입지 조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는 위치가 이 단지의 초입부입니다. 여기 앞에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대로변까지는 차량 1분이면 되는데요. 이 대로변을 나가서 유턴을 한번 하시고 저 반대편에 있는 식자재 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는 차량 한 4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현재는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앞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만들어져 있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 단지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거는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그때는 도보로 저 마트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는 여기서 한 차량 6분 정도 쭉 그냥 직진해서 우측변으로 따라 내려가시다 보면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기본 이상의 편의 시설들 다 갖추고 있고 초중고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좌측으로 쭉 따라서 내려가면 삼송까지는 25분, 서울 은평구까지는 30분 정도가 평균인데요. 차가 좀 막힌다 그러면 40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하나고요. 이 주변은 아직은 단지 조성 중인데 전체 21세대가 여기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하우스의 전체 대지 면적은 약 75평, 건축은 멀티룸 포함해서 다락방까지 60평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골조입니다. 하이브리드 건축물인데 지하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멀티룸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이 구조물, 내부의 구조물은 뼈대만 H빔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시공은, 골조의 시공은 포스코 포스맥이라고 해서 스틸로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스틸보다 강도가 5배 높은 걸 개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단가표를 쭉 봤는데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이 포스코 포스맥 스틸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닌데 더 높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장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따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을 보여드리겠지만 지붕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은 가능한데 현재는 아니고요. 내년 3월에 이 도시가스 인입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상수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빠르게 난 입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면 좀 천천히 입주를 하시는 게 낫겠죠. 또 이 지역은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폐수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주차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자동 셔터가 내려가 있는데 이건 안쪽에서 살펴볼 거고요. 이 대문 옆쪽에 보면 이렇게 무인 택배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을 열고 안쪽에 들어가면 이쪽이 멀티룸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틀면 지하 주차장이 나오는데 방금 택배함 보셨죠? 여기 택배를 넣으면 자, 여기에 시건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함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 그런 물품들은 여기 홈 IoT가 사용이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CCTV를 다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문만 열고 큰 짐들은 이쪽에다가 택배 아저씨 분께서, 기사님께서 놔두고 가실 수 있는, 그게 좀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주차장 문 열고 주차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주차 공간은 이 직선으로 쭉 깊이가 깊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나란히 주차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겹주차 방식이긴 한데 내 차고지니까 내 차만 들어가겠죠.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중형차 세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차 세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부연 설명하면서 제가 이따가 이 문이 열린 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감 처리가 된 게 합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콘크리트 위에다가 바로 그냥 페인트 칠만 했다면 오래 사용했을 때 좀 부식이 일어나고 보기 안 좋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하시면 변경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페인트 칠을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다 원하는 대로 색감 마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위쪽 라인은 다 알루미늄 샤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차 셔터가 올라가고, 누르면 내려가고, 이렇게 주차장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멀티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멀티룸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방화문을 설치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안쪽에 들어와 보면 아주 넓은 멀티룸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DP는 뭐 미니 당구대 이런 거 갖다 놨는데, 게임방을 쓰시든 영화관을 쓰시든 얼마든지 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DP는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얼마든지 연출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멀티룸 공간이라고 합니다. 색감도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구조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씩 변형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 멀티룸 공간에는 이 위에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집안 곳곳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룸 공간은 공부상 면적이 지층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바처럼 또 당구대를 갖다 놓고 연출을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이쪽에서도 혹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1구 전기레인지가 하나 있고요. 개수대도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자, 이쪽 라인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실컷 놀다가 좀 샤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안쪽에 이런 화장실만 작게 하나가 있는데, 이 옆에까지 쭉 막아서 이쪽에다 샤워부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막아서 샤워부스로 다 통째로 욕실로 사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넉넉한 멀티룸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남성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런 공간들 필요하시죠? 네, 솔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자, 세대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거실 앞 데크는 합성 데크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발라서 계속 관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위에는 처마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기본 어닝은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요. 현재 이 땅 위에다가 건축물이 앉은 형태가 정중앙은 아니지만, 보통은 앞마당을 최대한 넓게 쓰려면 1m만 띄고 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m 정도 이렇게 띄어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마당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의도가 3m 정도 떼면 뒷마당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하시면 딱 1m만 띄고 건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현재 이 옆에 건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바닥에 반 정도 잘라서 이쪽에 세대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죠. 메인으로 쓸 수 있는 앞마당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2주 전에 풀을 다 뜯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만큼 자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넓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마당이 딱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은 방화문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푸시풀 스타일의 삼성 제품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카드키도 가능합니다. 세대 현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세대 현관을 바깥으로 빼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대 현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편이고 신발장이 3칸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장치는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철제 프레임 망임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아주 예쁜 중정이라면 중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정은 아닙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세대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세대 현관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요런 구조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세대 현관을 바깥으로 빼면 여기가 반듯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조금 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실 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폭이 긴 편이라서 소파 자리는 짧지만 아주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또 이 위에가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어진 거실이다 보니까 이 폭 자체는 좀 작아도 확실히 개방감은 있는 그런 거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은 완벽한 정남향입니다. 예, 단 1의 오차도 없는 정남향이고, 자,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배산 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앞은 공릉천이고 이 뒤가 파주 3능이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된 창호는 유럽산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됐고요. 3중 유리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리모컨을 저쪽에서 안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리모컨이 다 있는데 눌러보면 이 바깥으로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깥쪽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 창호 바깥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리 안쪽으로 해서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이게 있으면 좀 장점일 수 있겠죠. 외출할 때는 커튼을 친다기보단 요거 한번 딱 내려놓고 가면 안쪽이 보이지도 않고, 또 단열에도 아주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짝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할 게 제가 너무 많아서 좀 천천히 하긴 할 건데 혹시라도 좀 빨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위쪽에 보면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 위로는 채광창, 환기창이 디자인 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정 그냥 느낌이다 말씀드렸던 건, 보통 중정은 다 위로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막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연출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것도 물어보니까 필요 없으면 바깥으로 빼서 거실 공간으로 모두 만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바깥에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왕 왔으니까 그냥 다 시연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바깥에서는 또 이 안쪽이 보이지 않고 문을 열어놓으면 또 이렇게 개방감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 뒤는 주방인데요. 주방도 널찍하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수납장이 아니고요,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빌트인 냉장고가 싫다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가능하고요, 기존에 쓰던 냉장고 자리를 확보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수납장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 아래쪽도 모두 수납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식기 세척기가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것도 나는 내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셰프 주방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메인 주방 공간이 있고요. 11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해서 식탁 자리를 따로 확보할 필요 없이 다이닝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안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 놓고 이렇게 예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에어컨 하나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라인은 더울 수 있으니까 또 따로 설치를 해 두셨고요. 통창을 크게 만들고 옆에는 환기창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옆에는 이렇게 보일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주 널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일러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1등급인데 요거는 지층과 1층 그리고 여기는 2층과 다락을 커버하는 보일러라고 합니다. 용량이 딸리니까 2개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네요. 다락방까지 커버가 된다는 건 다락방 난방이 전기 패널이 아니라 이렇게 보일러 난방이 가능한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는 어렵고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가 있고 안쪽에는 작은 그런 세면대가 있고요. 자, 이런 거 요새 많이 설치하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납장도 앙증맞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층은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보신 거예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 거실, 주방이 있는 1층 공간입니다.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제가 본 전원주택 계단 중에서 폭이 가장 넓었습니다. 1m 20이나 되고요.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건 여기 마감된 요 벽면 쪽 라인들은 전부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2층에는 뭐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통로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수납장 정도 갖다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간도 나는 낭비되는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이 방이나 아니면 다용도실, 욕실 공간 등으로 확장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로는 더 좁아지긴 하겠죠. 자, 이쪽에 2층에 첫 번째 침실이 있는데 문고리도 전부 다 이렇게 푸시프 스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 침실 1번은 공간이 이 정도 됩니다. 성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은 정면에 있고 에어컨도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형으로 북박이장을 설치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북박이장이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침실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각 방의 온도 조절은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좀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각 방 온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 중앙에는 이렇게 인터폰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통로가 좀 공간이 낭비되는 것 같다 싫다 그러면 이 2층의 설계는 좀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수직으로 세워놓고 세탁기 건조기만 딱 놓고 쓸 수 있는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싫으면 이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용도실 보셨고요. 옆으로 가면 2층에 메인 화장실 겸 안방 욕실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하나 그리고 방 쪽에서 연결되는 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이쪽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제품들은 다 대림바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은 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LED 조명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욕실에는 수납장이 따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크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위에다가 수납장을 설치를 하고 반만 거울을 달아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기는 한데요. 이 욕조는 임시로 이런 형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풀 욕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월풀 욕조도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욕실 구조는 살짝 좀 변경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위에는 욕실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많이 보셨겠지만 온풍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겸 안방 욕실 보셨고요.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쪽이 살짝 꺾여 있는 건 방금 제가 문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던 욕실의 안방하고 연결되는 욕실의 문입니다. 자, 메인 공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도 넉넉한 편이긴 합니다. 예, 안방의 메인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창은 기역자 디자인 창으로 만들어 놨고, 저쪽 끝에 문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안방은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에 지금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 주문 제작해 놓은 그런 북박이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한 번씩 열어볼게요. 네, 구독자분께서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당분간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북박이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방 욕실하고 메인 욕실을 같이 쓰는 게 좀 싫다 하면 여기에다가 부부 욕실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북박이장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럼 드레스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문이 하나 더 있고, 현재는 그냥 이 반대편을 쳐다볼 수 있는 공간 정도, 예, 이런 공간인데 이 벽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막아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디귿자나 기역자 형태로 행거를 설치해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죠. 방금 보셨던 북박이장도 그렇게 아주 넓진 않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행거를 설치하면 충분히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면서도 안방 욕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안방 욕실은 많이 넓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막아서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도 살펴보셨습니다. 침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메인 욕실 겸 안방 욕실이 하나가 있으면서 다용도실도 있는 2층 공간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락방에 왔습니다. 다락방 첫 번째 공간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넉넉하게 쓸 수 있고, 방이 아래층에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를 충분히 침실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락방 1번까지 치면 침실은 3개가 된다는 거. 다만 3층까지 올라오실 분은 좀 힘이 들겠죠. 이렇게 다락방 1번이 있고요. 층고는 이 가운데 메인이 2m가 훌쩍 넘고요. 저쪽 등이 설치된 이 라인이 1m 50 정도 되니까요. 기본 구간들은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지만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면 이런 이 옆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같은 구간만 있습니다. 여기는 뭐 테라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열어보면 방금 층고보다는 좀 낮은 층고에 다락방 2번이 있는데, 여기도 공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넉넉합니다. 층고는 이 가운데 라인 정도만 성인이 서서 다닐 수가 있는데 1m 한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쭤보니까 이 다락방 2번 그냥 침실로 쓰는 것보다는 한 25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가 되면 이 위에 다 마감해서, 여기 바닥도 마감해서 여기를 찜질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히노키 마감하고 이 바닥에다 온돌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찜질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실제 상담 받으신 분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위에 제가 지붕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됐다고 했는데 요 라인들만 징크고 여기는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 전망도 아주 좋은 전원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본 거 또 보고 또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제 나름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리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델하우스처럼 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약 6억 5천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4억 중반에서부터 6억 중반까지 이렇게 조금씩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느낌 나는 전원주택 찾고 계셨다면 주말에 직접 나오셔서 둘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